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관계대명사 파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가 있겠죠, 그죠? 이 관계대명사에서도 이 관계대명사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더라도,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 먼저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목적격이라는 애들 있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목적격으로 사용됐을 때, 후에서는 whom이라는 애가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which라는 애는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that이라는 애도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은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목적격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선은 하나 원칙 자체를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이때는 생략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봤었던 게 이제 뭐 in which나 with which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죠? with whom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전치사가 바로 앞에 있을 경우에는 생략을 안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비동사가 오면은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동시에 생략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목적격일 경우에는 자, 전부 다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 만약에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목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생략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한데 주격관계대명사 혼자 생략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나와 있다. 이랬을 경우는 주격관계대명사와 이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봐보면은 I want to buy the book. 그 다음에 I like to read the book 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같은 애는 누구? the book과 the book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문장 하나로 만드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은 뭐 그대로 둔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 더 book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가서 더 book이라는 애 뒤에 쓰여야 되겠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이 더 book이라는 애는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쓰이는 이 위치라는 애는 뭡니까? I like to read. read라는 동사 바로 뒤에서, 그죠? 읽다라고 했을 때는 읽다라는 것, 무엇을 읽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에 관한 얘기는 어떤 애가 나타내 주죠? 바로 목적어가 나타내 주죠, 그죠? 더 북 자체가 지금 목적어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이 위치 형태로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예제를 관계대명사 자체로 바꿨을 경우에 I want to buy the book which I like to read 라는 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지금 알게 된 이제 원칙이 알겠죠. 그죠? 생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which라는 애 자체가 rea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which라는 애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예제 I want to buy the book 그 다음에 which가 생략되고 I like to read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갔을 때도 옳은 것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 것도 맞지만 밑에 것도 맞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I speak to Jason 그 다음에 he is writing at the desk. 자, 나는 제이슨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제이슨이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he라는 애로 나타내주네요. 그죠? 자, 그래서 he와 제이슨은 같은 애니까 얘를 연결시켜서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제이슨은 사람이니까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제이슨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he라는 애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사람을 나타내는 who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speak to Jason 그 다음에 who is writing at the desk 형태로 가면은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도 똑같이 생략이 가능한데
반드시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who is라는 애를 한꺼번에 생략을 했을 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I speak to Jason. 그 다음에 writing이라는 애가 바로 나오겠죠. 그죠? who is라는 애가 생략되고 writing 쓰이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능한 걸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본 것처럼 이 생략이라는 애는 목적어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또 두 가지 해서 지금 예제에서 본 것처럼 이 두 가지 용법이 바로 관계대명사 생략의 원칙에서 쓰일 수 있는 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더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 The chair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sitting on, 그 다음에 is broken이 되겠네요. 그죠? 원래 문장 자체는 the chair라는 애가 하나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했었던 동사 자체가 뭐가 될까요? is broken이 되겠죠. 그죠? 의자가 부서졌다. 이런 문장이 될 텐데, 이 의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그죠? 이 체어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지금 체어 뒤에 있는 절 자체가 체어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he is sitting on 이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체어를 수식해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위치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 자체가 생략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왜 생략이 가능할까요? He is sitting on 이라고 했을 때, he, 주어, 그 다음에 is sitting 이라고 나왔을 때 얘는 동사가 되겠네요. 지금 앉아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on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는 he is sitting 그가 앉아있는데 on 어디 위에 앉아있죠? 체어 위에 앉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on 뒤에는 on the chair가 되겠죠. 그죠? 체어가 나왔을 텐데 앞에 있는 체어와 같기 때문에 이 체어가 앞으로 나가서 위치로 바뀐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애가 on 뒤에서 쓰였다가 앞으로 나가서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 자체를 어떻게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빼놓고 the chair he is sitting on is broken 이렇게 가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on이라는 전치사가 만약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자신이 원래 앞에 있었던 그죠? 그 명사를 따라서 위치 앞으로 나가서 on 위치라고 됐을 경우죠. 그죠? on 위치라고 됐을 경우에는 생략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위치 he is sitting on에서는 이 위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자기의 원래 목적어를 따라서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때 the chair on which he is sitting is broken 이렇게 문장 형태가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이랬을 경우에는 on이라는 전치사와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한꺼번에 쓰이게 되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위치를 생략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됩니까? The chair on he is sitting is broken 형태로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on 다음에 he라는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on 위치 형태에서요. 위치가 생략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생략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자, he is the lady, she is the lady. 그 다음에 I spoke to 라는 애가 나네요. 자, 원래 she is the lady, the lady가 지금 선행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om이라는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 spoke to가 나왔네요. spoke to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가 될 텐데 이 to라는 애는 전치사가 되겠죠. 이 뒤에는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말 거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말 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the lady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whom이라는 애가 원래는 the lady를 가리키던 애였는데 to 뒤에서 쓰이다가 관계대명사 절로 쓰이려고 앞으로 나간 거죠. 그죠? 앞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던 애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이 문장 말고 she is a lady, I spoke to 이렇게만 가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to라는 전치사는 원래 lady 앞에서 쓰이던 애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나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랬을 경우에 이 whom이라는 애는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밑에 예제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두 개 한꺼번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생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는 뒤에 있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얘기 한번 봐볼게요. She is the lady whom I spoke to 했을 때 whom 생략했을 때 가능한 거죠. 지금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he is the lady 라고 나오고 to whom I spoke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to라는 전치사가 원래는 the lady 앞에 있었던 애니까 the lady를 가리키던 whom이라는 애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앞으로 갔을 때 she is the lady to whom I spoke 이 문장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문장 자체 내에서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였는데 그때 만약에 whom이라는 애를 생략해주면 문장 자체가 she is the lady to I spoke 라는 이상한 문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한꺼번에 같이 둘이 연속적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인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정적인 용법,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콤마가 나오지 않는 애, 그죠?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자체가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지금 이 문장들에서 지금 관계대명사 whom이라는 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라는 애 뒤에서 쓰인 애들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되겠죠. 그죠? 얘가 이런 절들이 선행사를 한정적으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를 말한다. 한정적이라는 거 우리가 형용사에서 배웠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수식할 때가 바로 이 한정적 용법이 되겠죠. 자, 지금 예제를 볼게요. I show two books. 나는 주어, show가 보여주다 동사, two books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ich라는 애가 나왔는데 which가 누굴 수식해줍니까? 앞에 있는 the books를 수식해주죠. 자, two books. 나는 책 두 권을 보았는데 그 책 두 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제 내가 산 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이 앞에 which라는 애 앞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한정적으로 앞에 있는 two books만 수식해준다. 앞에 있는 명사만 수식해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콤마가 없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만 수식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I know a few persons who survived the accident 라고 나왔죠. I know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 few person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a few person 어떤 사람들 약간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 약간의 사람들이 누구죠? who라는 애가 지금 직접적으로 person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맞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accident, 그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 지금 survived the accident라는 애가 앞에 있는 to be person이라는 애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그죠? 문법적인 어떤 용법에서 본다라는, 용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정적인 용법이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서술적 용법이 될 겁니다. 서술적 용법 말 자체가 뭐 한정적, 서술적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절 자체가 선행사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더하는 형식으로 사용됐을 경우 말이 어렵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밑에서 더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실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가 있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콤마가 있어서 일단 선행사까지 문장이 일단락된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콤마 이하의 관계대명사 절의 내용을 선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연해서 더해주는 방식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콤마가 있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서술적, 그 다음에 그냥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밑에 봐볼까요? I show two books. 나는 두 책을 보여줬죠. 앞에 나왔었던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콤마가 나왔죠. 그죠? 이 콤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 위치라는 애는 앞에 있는 two books라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중요한 거는 앞에 문장이 끝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제 산 책이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의 책을
두 책을 나타내준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know a few person who survived the accident. 자, 마찬가지로 who survived the accident 자체가 앞에 있는 a few person은 수식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콤마가 나온 것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과 이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과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언제든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어떤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알아두실 거는 관계대명사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는 애가 쓰였을 경우에는 콤마가 쓰이지 않았다. 만약에 콤마가 쓰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굳이 뭐 해석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 I shot books, which I bought yesterday. 콤마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어제 산 책 2권을 보여주었다 라는 의미가 될 텐데, 만약에 콤마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는 책 2권을 보여줬는데 그 책들이 바로 내가 어제 산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안다는 얘기. 그죠? 콤마가 없을 때는. 그런데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걸로 우선 문장은 끝난 거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고에서 생존했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봐야 될 게 이제 보충학습에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그냥 이제 관계대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접속사 대명사 형태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를 한번 봐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아요. I met Jane who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나는 제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난 제인을 만났었다? 그런데 걔는 나를 birthday 파티에, 그죠? 생일 파티에 초대했었던 애야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이 who라는 애는 한정적 용법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로, 그죠? 대명사 형태, 그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제인을 만났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은 and 그 다음에 걔는 she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는 보충학습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자체가 한정적 용법에서는 틀리지만 한정적 용법에서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and라는 애, 특히나 and라는 애를 쓰고서 그 다음에 주어 같은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을 바꿔서 대신 의미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일반인을 선행사로 하는 애들 뭐 해갖고 뭐 도주 후와 뭐 이런 애들도 아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애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나왔을 경우에 뒤에서 나오는 절 자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애들을 수식해주는 애들이다.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독해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얘네 자체가 형용사로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는 그런 수식어로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해석할 때 얘네들을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계대명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할까, 그죠? 해석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애들을 많이 봐보고 그 다음에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서 익숙하게 숙달을 해두시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전에도 말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동명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나왔을 경우에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적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8장은 이제 다 끝났죠.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에 대한 얘기. 똑같이 이제 관계사가 될 텐데요. 관계대명사와 부사는 약간은 틀리거든요. 요거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